조선 궁중비사.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온 궁녀. 굴씨와 최외적. 고려나 조선이 원이나 명나라의 궁녀를 바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에서 조선으로 온 궁녀와 환관들도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심양의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명나라가 멸망한 뒤에야 귀국할 수 있었는데, 이때 소현세자는 명나라의 궁녀와 환관들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당시 청나라에서 소현세자에게 준 선물이었는데, 소현세자는 북경에 머물 당시 독일인 선교사 아담샬과 친교를 갖고 천주교를 비롯한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담샬은 청나라 황실에 부탁해 세자가 귀국할 때 세례받은 환관과 궁녀를 딸려보낼 것을 건의해서 궁녀 굴씨를 비롯해 환관 이방조, 장삼회, 유중림, 복풍 등 두문방과 함께 1644년 11월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최초로 명나라 궁녀가 조선에 온 기록인데, 명나라 궁녀가 조선에 궁녀로 보내졌다는 역사는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에서 궁녀를 모집해 원이나 명나라에 보낸 것과 다를 게 없지만, 조선은 원과 명나라에서 궁녀를 요구한 것이고, 반대로 명나라에서는 조선에 요구가 없었음에도 선물로 궁녀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현세자를 따라 조선에 온 명나라 궁녀 굴씨는 사실상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승정제 명나라 16대 황제 황후의 궁녀였습니다. 명나라 황후의 궁녀였다가 소현세자를 따라 조선까지 흘러들어온 굴씨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역정 그 자체라고 할 만했습니다. 굴씨는 중국 소주의 양가집 딸이었는데, 당시 명나라는 정치가 문란해 관리들의 학정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굴씨가 살던 고을의 관리도 학정을 일삼으며 미인들을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에 굴씨의 어머니가 딸을 죽이려고 했을 만큼 굴씨는 어려서부터 상당한 미인이었던 듯합니다. 굴씨는 죽기 직전에 구해준 사람이 있어서 겨우 살아났다는데, 구해준 사람이 궁중과 관련이 있었던지 이 인연으로 그녀는 숭정 황제의 부인인 주황후의 궁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 7살이었는데 명나라는 청나라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이자성이라는 농민 반란군에게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자성은 북경으로 쳐들어와 자금성을 점령했는데, 막다른 골목에 몰린 숭정 황제는 목을 매 자살했고, 황제가 자살하자 주황후도 따라서 자살했습니다. 당시 주황후를 모시던 굴씨도 따라 죽으려 했지만 황후가 말렸다고 합니다. 황후가 걸어서 수왕정 쪽으로 갔다. 굴씨가 따라갔다. 그러자 황후가 애처로워하면서 손을 휘저으며 가라고 했다. 황후가 목숨을 끊자 굴씨는 궁중에서 도망쳐 나와 민간에 숨어들었다. 존주 휘편 관 15. 이자성이 장악했던 북경은 인조 22년인 1644년 3월 예친왕 다르곤이 이끄는 청나라 기마병들에 의해 함락되었는데, 명나라가 망하고 여진족의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점령한 셈이었습니다. 민간에 숨었던 굴씨는 청나라 군사들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황제의 후궁이었던 굴씨가 오랑캐라 무시했던 여진족 군사들에게 잡혔으니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굴씨는 당시 북경의 점령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였던 예친왕 다르곤에게 넘겨졌지만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예친왕은 몸이 건장하고 훤칠했는데 일찍이 둥근 투구를 쓰고 짧은 적삼을 입었으며 얼굴에는 면사를 들이우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나 굴씨가 이것을 보고 곧 코웃음을 치며 비웃어 말하기를, 남자도 면사를 한단 말인가? 정말로 오랑캐로구나 했다고 합니다. 면사는 중국 여자들이 얼굴에 들이우는 장식물이다. 예친왕은 몹시 부끄러워했지만 단정하고 아름다운 굴씨를 사랑하여 차마 죽이지 못했다. 존주 휘편 관 15. 이 기록만 봐도 굴씨의 미모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미모에 반한 예친왕은 앙칼진 굴씨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나라가 북경을 함락한 지 8개월 후에 소현세자는 심양을 떠나 영원히 귀국할 수 있었는데, 청나라는 중국 대륙을 점령한 이상 소현세자를 더 이상 인질로 잡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친왕은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굴씨를 선물로 주었는데, 죽일 수도 없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어 8년이나 인질 생활을 한 소현세자의 귀국 선물로 준 것입니다. 중국의 소주에서 태어나 북경에서 궁녀 생활을 하다가 만주의 심양에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는 조선의 한양까지 왔으니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소현세자가 2달 만에 죽자 청나라는 환관과 궁녀들에게 환궁령을 내렸는데, 굴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인조의 두 번째 왕비인 장렬왕후 조씨의 궁녀가 되었습니다.
머나먼 이국의 땅에서 궁녀가 된 굴씨는 늘 중국 쪽을 바라보며 눈물지었다고 하는데 고국을 그리는 마음은 조선인이든 중국인이든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인조 이후 효종이 왕위에 올라 북벌을 계획하자 굴씨는 조국 명나라의 광복을 고대하며 여생을 보냈으나 조선의 힘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국 명나라의 광복을 손꼽아 기다리던 굴씨는 이른의 나이에 이국 땅 조선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죽을 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저를 서쪽 근교의 길에 묻어주십시오. 그곳에 묻어주신다면 죽어서라도 조선왕의 군대가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주 휘편 권15 푸른 엷은 비단 치마 결같고 언덕을 잘라 옥을 묻은지 그 몇몇 년 만인가 해마다 한식 청명날이면 오로지 관아가 지전을 보냈기에 그 지전이 바람에 흩날릴 뿐이네. 김구 굴씨가며 유언에 따라 굴씨는 경기도 고양군 대자동에 묻혔는데 이곳은 한양에서 만주로 가는 길목, 바로 굴씨가 평생 그리던 조국 명나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굴씨가 조선에서 굴씨라고 불린 내력도 약간 서글퍼 명나라 황후의 궁녀였던 굴씨는 그를 몰랐는데 중국에서도 여성들에게는 그를 가르치지 않은 데다 조선으로 온 굴씨가 한국말을 잘할 리도 없었습니다. 굴씨는 성과 이름을 묻는 조선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월급을 주는 책에 쓰인 이름이 척과 비슷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척의 중국 발음이 규와 비슷해 조선에서는 규여사란 의미의 규저라고 불렀는데 글로 쓸 때는 굴이라고 번역해 적었고 이렇게 조선에서는 굴씨가 되었고 전해지는 기록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굴씨는 짐승을 사랑하면 사람보다 더 순종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전설적인 여인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로 모든 짐승과 새를 자기 뜻대로 다룰 줄 알았으며 사람들이 별다른 비술이 있는가? 라고 묻자 사랑만이 오직 그 비술이다. 굴씨 말고도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함께 온 명나라 여성들이 더 있었는데 최혜저, 유저, 긴저 등이 그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궁녀가 되었는데 긴저는 조선에 온 지 2년 만인 1647년에 세상을 떠났고 유저는 35년 만인 16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저는 명나라 재상의 부인이었는데 아름답게 치장을 잘하여 여사의 기품이 있었고 유저는 자수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35년에 걸쳐 조선궁 중에 명나라의 자수 문화를 전수해 그 영향이 조선 왕실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현세제를 따라와서 궁녀가 된 명나라 여성 중에 최혜저는 80이 넘어서까지 오래 살았는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대를 궁궐에서 산 셈입니다. 당시 명나라를 추모하던 조선의 분위기 속에서 최혜저는 궁중의 숙명반청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혜저는 숙종 25년인 1699년에 정식으로 상궁교지까지 받았는데 명나라 여성이었던 최혜저가 이국 땅 조선에서 정식 상궁이 된 것입니다. 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11월 2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1699년 청 강희 38년 최혜저에게 상궁의 교지를 내리고 위자와 식물을 지급하게 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갑신년의 일은 차마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 황조의 여인들이 고향을 떠나 이방에 몸을 기탁한 사람이 한두 명뿐만이 아니었는데 이미 모두 고인이 되었고 최혜저 1인만이 남아있다. 그는 여러 조정을 시위하면서 나이 80에 가까웠으니 마땅히 별도로 진념하는 방도가 있어야겠다.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상궁의 교지를 내리게 하고 또한 집으로 하여금 의자와 식물을 넉넉히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이후로 최혜저는 왕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 숙종 31년인 1705년 최혜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왕은 특별히 이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숙종실록 42권 숙종 31년 5월 3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1705년 청 강희 44년 중국 여인인 상궁 최씨가 조라니 상수 지급하고 장수를 제급하라 명하다. 기만기를 내리기를 중국 여인으로는 상궁 최씨가 있었을 뿐인데 이제 막 죽었으니 해조로 하여금 상수를 넉넉히 마련하고 장수는 참작하여 체급하게 하라 하였다. 조선의 상궁까지 되었던 최혜저는 중국 청주부 수광현 출신으로 아버지는 최은부였는데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와서 딸을 낳아 이름을 회저라고 지었답니다. 최혜저는 같은 현에 살던 남자에게 시집간 유부녀였는데 청나라 군사들에게 포로로 잡혀
심양으로 끌려왔다가 소현세자에게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최혜저도 자수 솜씨가 뛰어났다는데 당시의 조선 궁녀들은 유저와 최혜저에게 명나라의 자수를 배웠을 것입니다. 글씨, 최혜저, 유저, 긴저는 만국의 백성으로 조선까지 와서 궁녀가 된 중국 여성들로 고국 명나라의 광복을 그리며 여생을 보냈는데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과 고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온 궁녀 글씨와 최혜저였습니다.